만일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남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부럽다 못해 질투로 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 깃든 욕심, 질투, 이기심이 고개를 들 때 나는 낭독을 합니다. 좋은 문장을 가만히 소리내어 읽는 행위, 내 입말을 귀로 다시 들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시야가 밝아짐을 느낍니다. 우연한 기회로 떠난 3박 4일 남원 펜슈머 여행. 그곳에서 저는 욕심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던지고 오롯이 지리산 품 안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장소와 풍경, 그리고 사람들. 낭독으로 치유와 명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낭독 테라피스트라는 이름을 공공연하게 올리고 있기에 남원 펜슈머 여행에서도 낭독이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녔습니다. 남원 펜슈머 여행지에서 만난 낭독하기 좋은 곳.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곳일까요? 천년의 세월 속에 중생과 하나가 되다. 실상사. 지리산 기슭, 평지에 있는 사찰, 실상사. 지리산 깊은 산 속에 오롯이 고즈넉히 있어 할 것 같은 사찰이 오고 가는 대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상사로 들어가는 길은 만수천을 가로지르는 해탈교를 지나 한여름 태양빛을 막아주는 서늘한 오솔길을 산책하듯 천천히 걷다 보면 실상사 앞 넓은 연못에서 싱싱한 연잎이 품어내는 초록의 기운을 훅 들이마셔 살짝 혼미해질 때 눈을 반짝 틔워줄 실상사 정문인 천왕문이 다가옵니다. 실상사 입구 천왕문 기둥에 한글로 새겨져 있는 가득함도 빛나라, 비움도 빛나라. 첫 인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상이란 진실인 것의 모습, 존재의 본성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국 선종의 발상지로서 통일신라시대 흥덕화 3년에 창건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실상사. 오랜 세월의 역사가 느껴지는 실상사에는 건물 자체가 보물이요 품고 있는 석탑과 석등, 철조 열애자상 등 많은 국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상사는 깊은 산속에서 시작했지만 저를 찾아온 사람들로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한 논밭을 만들다 보니 지금의 모습처럼 논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모습. 그 속에서 아이들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수철 스님의 기록 비석, 인월중 1학년 이민규 양선우 이민지 박효진이 지은 글입니다. 이 비석은 수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구슬 모양의 유골을 넣어둔 탑과 함께 세운 것이다. 비석에는 수철 스님이 부처님의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한 과정과 업적을 차례로 적어 놓았다. 비석의 몸 부분을 세우기 위해 받침돌을 파서 세운 조상님들의 지혜가 존경스럽다. 그리고 비석에서 약간의 푸른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다. 비석에 쓰여 있는 글씨가 많이 닳아 없어져서 아쉽다. 홍척 스님의 탑, 인월중 1학년 서은민, 최은하, 정주영. 이 탑을 만든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이고 실상사를 처음 만든 홍척 스님의 무덤이다. 아래쪽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고 그 위는 큰 꽃이 새겨진 떡처럼 생겼다. 가운데는 기둥 모양이다. 몸돌에는 문과 자물쇠가 가운데 새겨져 있고 양 옆에는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림이 있다. 이 탑의 높이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키의 1.5배이다. 궁금한 점은 홍척 스님의 무덤은 왜 구석진 곳에 있을까?
왜 탑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실상사에서 찾기 힘든 곳에 있어서 보러 가기 힘들지만 실제로 보면 참 이쁘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문화재를 세심하게 살펴서 표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상상이 가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작품 앞에서 자신들의 글을 낭독하면 어떨까요? 실상사 만세로와 3층 석탑 중간에 종루가 있고 그 뒤쪽에는 예전의 건물터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 지리산이 어머니 품처럼 품어지고 석탑과 대웅전 처마의 기와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 건물터에 남아있는 오래된 돌에 걸터 앉아 전란으로 타버린 옛 건물이 보내는 역사 속 이야기를 담아 낭독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렇게나 툭툭 놓여있는 초석이 않습니다. 무심한 듯 발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습니다. 양말도 훌훌 벗어버린 맨발에 한낮의 햇볕을 받았던 미열을 머금은 여름 잔디가 느껴집니다. 순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낭독해도 좋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드는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 제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들이어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림 시인의 길 시 낭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 함께 소설 낭독극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새벽 낭독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낭독극으로 진행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상사 도법 스님이 사찰의 땅을 기증해서 만든 귀농 기촌학교는 IMF로 삶의 절망에 선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 사찰의 진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행복의 잣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도법 스님은 내어줌으로써 더 큰 행복을 품으셨습니다. 천년의 향기를 품은 실상사에서 고요히 울려 퍼지는 낭독의 소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